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교과서 48쪽부터 50쪽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근대적 개혁의 추진 이제 배울 차례인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 중에서 요 첫 번째 학습 목표 오늘 공부할 거예요.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다. 개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문을 열다. 그러니까 조선이 문을 열었다. 다른 나라와 문물 교류를 한다. 요거를 이제 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요. 첫 번째, 개화파가 형성되다. 자, 개화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신학 공부했었어요. 그 중에 북학파 실학자들이 있었죠. 북학이라는 것이 청계 학문 을 연구하는 것을 북학이라고 했는데 그 북학파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통상개화론자들. 지난 시간에 통상개화론 공부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네, 박규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통상개화론에 영향을 줬고요. 이 통상개화론은 또 개화사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북학파 실학사상이 통상개화론으로 영향을 줬고 통상개화론은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고 그런 대표적인 개화사상가들이 누가 있느냐? 대표적인 사람들 뭐 박규수, 오경서,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고요. 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은 양반과 젊은 계층들에 의해서 개화 사상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개화 정책을 할 때 이런 개화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 개화파들은 당시 청과 일본에서 이제 개혁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 청과 일본에서 추진되는 개혁을 따라하자. 그것을 모델로 조선도 개혁을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음 아래쪽으로 가서요. 그럼 과연 정부의 개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볼게요. 정부에서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했어요. 통리기무아문이 어떤 곳이냐면 개화 정책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작은 글씨로 통리기무아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개화 정책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던 기구다. 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통리기무아문에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별기군, 요건 좀 중요합니다. 별표하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 신식 군대에서 군인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일본인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키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 조선에는 신식 군대가 있고 요거와 대비되는 구식 군대도 있었겠죠. 우리가 잠시 후에 구식군대들이 불만에 차서 일으키는 사건, 임오군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다음 청나라와 일본에 이제 신하들, 관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화 정책을 피고 있느냐 보고 오게끔 했었는데 일본에 보냈던 조사시찰단 그리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을 해서요. 청과 일본에서 어떠한 개혁이 실시되고 있는지 가서 배워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49쪽으로 넘어가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정척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위정. 자, 정이라는 것이 한자로 바를 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지킨다. 그리고 척사. 사라는 것은 사악한 것, 나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쁜 것은 배척한다. 그럼 여기에서 바른 것이 무엇이냐? 조선의 대대손손 조선 왕조에서 내려져 오고 있었던 전통 질서 이거를 지키고 사악한 것이 뭐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서양의 문물을 사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정척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조선의 전통을 지키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의미를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자,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아주 보수적인 양반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활발히 했어요. 위정척사 운동의 성격이 여기 나와 있죠. 반외세. 외세라는 거는 외국 세력을 말해요. 외국 세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반침략. 침략이라는 게 뭔지 알죠? 뭐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 반해세와 반침략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주적인 민족 운동이었다. 하지만 이 이정척사 운동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이었냐? 자꾸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개혁하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었다는 점은 위정척사 운동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모군란은 1882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 원인을 볼까요? 신식군대와 너무 차별이 심하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식군대가 뭐예요? 예, 별기군이죠. 그 당시 새롭게 생겨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와 기존에 있었던 구식군대 사이의 차별 대우가 너무 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구식군대 군인들에게는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몇 달 기다렸다가 월급을 받을 때 쌀에다가 막 모래나 겨 같은 거 섞어서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한 열받은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이제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교과서에 보면 민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민씨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개화 정책을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 첫 번째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주도를 했고요. 여기 구식 군인들 얘네들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도시 하층민들도 함께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별기군에서 일본인 교관들이 뭐 총 쏘는 법이나 훈련법 같은 거 지도해 줬었는데 그런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 그리고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민씨 세력들, 뭐 관리들 얘네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씨 일파가 물러나고 잠시 흥선대원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예전에 배웠죠? 고종의 아버지.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정치에서 물러났었는데 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와요. 그러면서 개화 정책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민씨가 가만히 있지 않고 청나라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죠. 그리고 또다시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모군란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 교관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배상금 물어내라. 너희 때문에 너희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켜서 우리 일본인 교관 죽지 않았냐. 배상금 물어내라고 하고,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 조선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비를 위해서 군대를 조선에 보내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경비를 위한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씨가 다시 세력을 잡게 된 것이 청나라의 도움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일일이 정치를 할 때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48쪽 밑에 있는 역사 자료실을 같이 볼게요. 개화파의 분화에 대해서. 자, 개화파는 개화 사상가들을 이제 개화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북학파 실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통상개화론을 주장했다라고 이번 시간 처음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사람 박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통상개화론자들이 두 파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온건개화파와 극진개화파로. 온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서히 천천히라고 생각하면 되고, 급진이라는 거는 빨리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개화파가 왜 이렇게 나뉘게 되었냐면, 이모군란, 방금 우리 공부했죠. 90군대가 일으켰던 난.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화가 되었어요. 온건개화파는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변하자. 그래서 온건개화파의 주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유교 질서는 지켜야 된다. 그 대신 서양에 발달된 기술만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기술,
플러스 사상과 제도까지. 이 말은 즉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질서를 버리고 서양의 그런 사상, 서양의 제도 이런 것까지도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화파는 이렇게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페이지로 가서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어느 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청의 간섭이죠? 왜 청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민씨가 다시 세력을 얻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매우 심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의 개혁 정책도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청의 내정 간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개화 정책을 너무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부진했다. 이 두 가지가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급진개화파 관리인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등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를 기회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우정국이라는 거는 우체국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우체국, 우정국을 여는 최초로 우체국을 여는 축하 파티에서 갑자기 이제 막 폭탄 터트리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급진개화파 사람들은 14개조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을 발표하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결국엔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갑신정변은 우리가 3일천하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면 뭐 갑신정변이 3일 동안 일어난 내용 있죠. 뭐 첫째 날 우정국 개국 파티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둘째 날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고, 뭐 셋째 날 어쩌고 저쩌고. 근데 3일 만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갑신정변을 3일천하라고도 이제 부른다는 거죠. 자, 이 급진개화파 관리들은 갑신정변을 통해서 굉장히 근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근대적인 사회 정치 제도의 도입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일본에게 의존을 했던 거예요.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이 도와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급격한 방식의 개혁은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너무 일본에게 의존적이었다, 그리고 백성들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 점은 갑신정변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대거 처형되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50쪽 밑에 역사자료실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열강이라는 건 강대국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조선을 둘러싸고 우리 조선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갑신정변으로 청과 일본이 충돌을 하게 돼요.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급진개화파들은 일본에게 의존을 했었죠. 근데 그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3일 만에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청과 일본이 충돌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이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은 러시아가 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남하라고 표현하는데,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요. 이처럼 조선을 둘러싸고 강대국들의 대립이 심해지자 아예 한반도를 그냥 내버려 두자. 그 어떤 강대국도 한반도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 중립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한반도를 중립화하자라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 활동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